4월의 오후였다. 윤혜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손주 지율의 생일 파티가 오늘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일주일 전 며느리 박선우에게서 초대 메시지를 받았을 때만 해도 마음이 설렜다. 손주를 위해 직접 든 작은 조끼를 선물로 준비하며 시간까지 손꼽아 기다렸다. 오후 2시. 약속 시간이었다. 혜정은 남편 태규에게 출발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전화를 걸어도 아들 지우는 받지 않았다. 며느리 선우에게도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가족 단체 채팅방을 열어보았지만 새로운 메시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SNS 피드에 딸 소라가 올린 영상이 눈에 들어왔다. 지유리가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었다. 주변엔 지훈 부부, 선우의 친정 부모님,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보였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생일 축하해를 외치고 있었다. 촛불을 끄는 장면, 아이의 환한 미소, 그리고 영상 속엔 혜정의 모습은 없었다. 손이 떨렸다.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업로드 시간은 30분 전. 지금 이 순간에도 파티는 진행 중이라는 뜻이었다. 혜정은 다시 가족 채팅방을 들어가 위로 스크롤을 올려보았다. 며칠 전 선우가 올린 메시지가 있었다. 모두들 시간 변경 공지 확인하셨죠? 토요일 오전 11시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혜정의 알림엔 그 메시지가 뜨지 않았다. 혹은 지나가듯 봤지만 기억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정말로 자신만 빠진 대화방이 따로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여보,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남편 태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정은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서야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미안해요. 시간 변경된 거 못 보셨어요? 단체방에 올렸는데 혜정은 짧게 대답했다. 그래, 괜찮아. 지율이 잘 놀았니?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슴 한쪽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혜정은 잠들지 못했다. 내가 소외된 걸까? 아니면 정말 실수였을까? 며느리와의 관계가 늘 조심스러웠던 건 사실이었다. 서로 예의는 지켰지만 마음까지 가까워진 적은 없었다. 그리고 오늘 그 거리가 선명하게 느껴졌다. 작은 오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혜정의 마음 속엔 처음으로 나는 이 가족에서 어디쯤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깊게 박혔다. 박선우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그녀에게 마감은 언제나 촉박했다. 거실에선 지율이 장난감을 던지며 울음을 터뜨렸다. 남편 지우는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 감독 중이었고 선우는 혼자서 아이와 일을 동시에 해내야 했다. 지율아, 엄마 조금만 기다려. 응? 달래보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다. 결국 노트북을 덮고 아이를 안아 올렸다. 작업은 또 미뤄졌다. 이런 날이 반복되면서 선우는 점점 지쳐갔다. 며칠 후 시어머니 윤혜정이 집에 들렀다. 선우야, 내가 반찬 좀 해왔어. 바쁠 텐데 잘 챙겨 먹어야지. 혜정은 부엌에 반찬통을 정리하며 자연스럽게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어머, 이건 유통기한 지났네. 이런 건 바로바로 버려야지. 선우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다.
제 냉장고인데,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순 없었다. 혜정은 거실로 나와 지우를 안아 올렸다. 우리 지율이 할머니 보고 싶었지. 요즘 애들은 너무 일찍 핸드폰을 보더라. 선우야, 지율이한테 영상 너무 많이 보여주면 안 돼. 집중력이 떨어져. 선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답답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바쁜 와중에도 육아서를 읽고 놀이 방법을 찾아보고 영양식을 만들려 애썼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내가 부족하다는 뜻처럼 들렸다. 요즘 애들 기본이 부족해요. 우리 때는 인사도 제대로 가르쳤는데. 혜정은 무심코 던진 말이었다. 하지만 선우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아무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혜정은 선우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다. 내가 뭘 잘못 말했나? 그저 손주를 위해 좋은 조언을 해준 것뿐인데 며느리는 왜 저렇게 불편한 표정을 짓는 걸까? 선우는 설거지를 하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시어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잘해주려 했다. 하지만 그 잘해주려는 마음이 때로는 간섭처럼 느껴졌다. 자신의 방식을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 늘 평가받는 듯한 긴장감. 저녁 지훈이 돌아오자 선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어머니가 오시면 난 좀 피곤해. 지훈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가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냥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잖아. 선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설명해봤자 남편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는 아들이었고 자신은 며느리였다. 그 차이를 지우는 느끼지 못했다. 혜정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말했다. 며느리가 요즘 좀 쌀쌀해진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했을까? 태규는 짧게 대답했다. 당신이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젊은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해. 혜정은 고개를 저었다. 난 그냥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두 사람 사이엔 서로를 향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 온도는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다. 5월 초 박선우는 고민 끝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에 든 핸드폰이 떨렸다. 어머니, 혹시 다음 달에 제가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일주일 정도 지유리를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화 너머 혜정의 목소리는 밝았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손주 보는 게 무슨 일이야. 언제든 데려와. 선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일주일 후 지율은 할머니 댁으로 왔다. 혜정은 손주를 맞이하며 기뻤다. 아이 방을 따로 정리하고 좋아하는 간식도 사두었다. 하지만 막상 돌봄이 시작되자 예상과 달랐다. 지율은 낯을 심하게 가렸다.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었고 혜정이 안아도 진정되지 않았다. 지율아, 할머니가 있잖아. 엄마 곧 와. 달래봤지만 소용없었다. 아이는 밤새 울다 지쳐 잠들고 혜정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낮에도 쉽지 않았다. 지율은 할머니가 주는 음식을 거부했다. 이거 맛있어. 할머니가 직접 만들었어.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돌렸다. 엄마가 해주던 음식만 찾았다. 혜정은 당황했다. 자신이 평생 아이들을 가르쳤고 두 자녀를 키웠는데
손주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했다. 사흘째 되던 날, 혜정은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여보, 내가 늙긴 늙었나 봐. 애 하나 보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태규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야. 요즘 애들은 엄마한테만 익숙해서 그래. 그날 저녁 선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지율이 잘 지내고 있나요? 혜정은 괜찮다고 답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이렇게 힘든데 며느리는 알까? 며칠 후 선우가 프로젝트 중간 점검차 잠깐 들렀다. 지율은 엄마를 보자 울음을 터뜨리며 매달렸다. 선우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혜정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다. 하지만 그 순간 무심코 한 말이 혜정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어머니, 지율이가 좀 답답해했나 봐요. 친정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애가 할머니 댁에서는 잘 안 논다고 선우는 그저 아이의 상태를 전달하려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혜정에겐 그 말이 날카롭게 꽂혔다. 내가 아이를 답답하게 만들었다고? 혜정은 억울했다.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아이에겐 불편함이었다는 말처럼 들렸다. 자신이 도움이 아니라 짐이 된 것 같았다. 선우가 돌아간 후 혜정은 지우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랑 있는 게 그렇게 싫었니?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장난감을 만지작거렸다. 혜정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날 밤 선우에게서 또 문자가 왔다. 어머니, 다음엔 그냥 저희가 맡을게요. 너무 부담 드려서 죄송해요. 선우는 배려의 뜻으로 보낸 메시지였다. 하지만 혜정은 그 문장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이제 손주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일주일간의 돌봄은 끝났지만 혜정의 마음속엔 깊은 상처가 남았다. CHAPTER 4점 진심의 왜곡. 6월 중순 윤혜정은 집 안정리를 하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다. 그 사이 딸 한소라가 집에 들렀다. 엄마 계세요? 소라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 테이블 위에 놓인 엄마의 핸드폰을 보았다. 마침 메신저 알림이 떴다. 화면엔 며느리 선우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 내용 일부가 보였다. 소라는 무심코 읽어 내려갔다. 시어머니가 요즘 너무 간섭이 심해서 힘들어. 그 문장을 본 순간 소라의 표정이 굳었다. 며칠 후 소라는 어머니를 찾아왔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소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근데 선우 언니가 친구들한테 엄마 이야기 좀 했나 봐요. 무슨 이야기? 혜정이 물었다. 소라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간섭이 좀 심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혜정의 손이 멈췄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누가 그러던 혜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언니 친구가 우연히 제 친구한테 말한 거래요. 근데 엄마, 언니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소라는 사실 메신저를 본 것이었지만 그대로 말하긴 어려워 애둘러 표현했다. 혜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자신은 며느리를 위해 반찬을 해주고 손주를 돌보고 조언도 해줬다. 그런데 그게 간섭이었단 말인가. 뒤에서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 저녁 아들 지훈이 가족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다 같이 밥 먹어요. 혜정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니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주말이 되었다.
지훈의 집 식탁엔 가족이 둘러앉았다. 선우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지율은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혜정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식사를 하는 내내 말수가 적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입맛이 없으신가 봐요. 선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 순간 혜정은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선우야, 나한테 할 말 없니? 선우는 당황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혜정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친구들한테 내 이야기를 했다며? 내가 그렇게 간섭이 심하니? 식탁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선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그게 무슨, 지훈이 황급히 끼어들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선우는 눈물이 차올랐다. 저는 그냥 친구한테 힘들다고 하소연한 거예요. 어머니를 욕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오해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혜정은 고개를 저었다. 하소연. 내 시어머니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하소연이야? 혜정의 목소리엔 서운함이 가득했다. 나는 내가 힘들까봐 손주가 잘 크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건데, 그게 너한텐 간섭이었구나. 선우는 울음을 터뜨렸다. 죄송해요, 어머니. 진짜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저도 제 방식대로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싫어서가 아니라, 하지만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소라는 옆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자신이 말을 꺼낸 게 이런 결과를 낳을 줄 몰랐다. 지훈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혜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먼저 갈게. 지유라, 할머니 간다. 아이에게 손을 흔들고는 집을 나섰다. 남편 태규가 뒤따라 나왔다. 차 안에서 혜정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여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며느리가 날 그렇게 생각했을 줄 몰랐어. 그날 밤 선우도 잠들지 못했다.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괴로웠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했다. 자신도 최선을 다했는데 그 마음은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걸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이제 쉽게 좁혀지지 않을 만큼 멀어져 있었다. 그날 이후 한 달이 흘렀다. 윤혜정과 박선우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명절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없었다. 지훈은 중간에서 난처했지만 어느 쪽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가족 단체 채팅방은 조용했다. 7월 말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선우는 갑작스럽게 독감에 걸렸다. 고열에 몸을 가누기 힘들었다. 지훈은 학기말 업무로 학교를 비울 수 없었고 친정 부모님은 지방에 계셨다. 선우는 침대에 누워 지유를 돌보려 했지만 몸을 일으킬 수조차 없었다. 지율은 엄마가 아픈 걸 알고 불안해했다. 엄마 괜찮아. 내 살아이가 작은 손으로 엄마의 이마를 만졌다. 선우는 눈물이 났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한참을 망설이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때 전화가 연결됐다. 여보세요. 혜정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선우는 목이 메었다. 어머니 저예요. 선우예요. 응, 무슨 일이니? 혜정은 담담하게 물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온 것은 오랜만이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지금 독감에 걸려서 몸을 못 가누겠어요. 지훈이는 학교에 있고 지유리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선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전화 너머 침묵이 흘렀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선우에겐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혜정이 조용히 대답했다. 주소 보내. 곧 갈게. 1시간 후 혜정이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선우가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누워 있었고 지율은 혼자 장난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어머니, 선우가 일어나려 했지만 혜정이 손을 내저었다. 누워 있어. 내가 할게. 혜정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재료가 별로 없었다. 근처 마트에서 죽 재료를 사와 끓이기 시작했다. 지율은 할머니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할머니,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혜정은 아이를 안아 올렸다. 지율아, 엄마 아프시니까 할머니가 도와줄게. 우리 착하게 놀고 있자. 죽이 완성되자 혜정은 선우에게 가져다 주었다. 조금이라도 먹어야 해. 기운 차려야지. 선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숟가락을 들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혜정은 고개를 저었다. 됐어. 지금은 내 몸부터 챙겨. 그날 밤 지우를 재운 후 혜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선우도 약을 먹고 조금 나아진 상태였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오랜만의 침묵이었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어머니, 제가 그때 정말 어머니를 힘들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선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도 서툴렀어요. 어머니 마음을 몰랐던 것 같아요. 혜정은 찻잔을 들며 말했다. 나도 미안해. 너한테 너무 내 방식을 강요했나 봐. 내가 힘들었을 거야.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서로의 눈엔 미안함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도 힘드셨죠. 지율이 돌볼 때. 선우가 물었다. 혜정은 쓴웃음을 지었다.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 내가 늙긴 늙었나 봐. 그런데 그게 내 자존심 상하더라고. 선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제 방식대로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 앞에선 항상 부족한 것 같았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혜정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선우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가 그걸 몰라줬구나. 선우는 눈물을 흘렸다. 혜정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며칠 후 선우가 완전히 회복했다. 혜정은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지율이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같이 놀아요. 아이의 환한 미소를 보며 혜정은 깨달았다. 가족은 완벽해야 하는 게 아니구나. 서로의 다름을 견디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거구나. 그날 저녁 선우는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제가 많이 배웠어요. 감사해요. 다음 주에 저희 집에서 같이 밥 먹어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 만들게요. 혜정은 문자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그래, 우리 손주 얼굴도 보고 싶고. 고마워, 선우야.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내레이션이 흐른다. 가족의 온도는 처음부터 같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있다면 천천히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